Reading Relay Starter 1, Chapter 1의 Unit 1, 결혼 반지는 다이아몬드 반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보기 전에 단어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wood이고요. 얘는 발음을 먼저 좀 한번 보고 갈게요.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같이 발음을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L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L을 발음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이렇게 발음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L 발음 빼주세요. L 발음 빼고 would, could, should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뜻을 볼 건데요. 품사 한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조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조동사를 의미하는 거죠. 조동사. 조동사는 미래 시제예요, 여러분. 미래 시제. 그래서 미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will,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미래 시제인데 과거형이니까 이건 그럼 과거에 쓴다는 건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쓰는 건 여러분들 교재에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동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조동사에는요. will, can, shall, may 라는 한 그룹이 존재하고요. 얘네의 짝인 would, could, should, might 라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렇게 둘이는 의미가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아요. 얘네들은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을까요? 그거는 미래 시제란 거는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요.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영어는 이렇게 단어로 구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우리 여기 will, can, shall, may 이 아이들을 쓸 거고요. 가능성이 좀 낮아. 그럴 때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가능성 높은 거 이렇게 이름을 짓기에는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랑 구분해서 부르고 싶은데 부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냥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 will, can, shall, may는 현재형이라고 쓰고 would, could, should, might는 과거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자, 이거는 이름일 뿐이지 여러분 시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형이라고 해서 현재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에 쓰는 게 아니다. 조동사는 다 미래 시제다. 이거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분리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if, 가정법 배우실 때 그때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어 볼게요. royal이고요. royal은 품사 확인해보면 형용사, 명사 둘 다 있네요. 둘 다 어쨌든 왕에 관련된 표현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왕의, 왕실의, 그리고 왕족, 왕족의 일원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세 번째 단어는요. field라는 단어고요. 명사예요. 뜻이 되게 뭐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냥 넓은 땅을 얘기할 때 우리가 field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넓은 땅에는 뭐 들판, 벌판도 있고요. 논밭, 밭도 있고요. 광물의 산지, 매장지대도 있고요. 자, 우리 지금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광물의 산지로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자, 네 번째 거는요. successful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요. 단어에 이렇게 ful이라는 ful로 끝난다. 그러면 품사는 형용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단어도요. success라는 단어에
FUL을 붙인 거거든요. success는 명사예요. 성공이라는 뜻이고요. full이라는 건 뭐냐면 FULL. 이게 뭐죠? full? 가득 찬이죠.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이 가득 찬, 성공한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wonderful 있죠, 여러분. wonderful. 이것도 역시 wonder이 가득 찬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wonder라는 건 뭐냐면 경이로운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이롭다라는 게 뭐냐면 되게 뭔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 신기하고 멋지고 이런 것들을 경이롭다고 해요. 그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wonderful이라는 게 이제 뭐 최고, 좋은이라고 해서 저희가 쓰죠. 다음 단어는 thought인데요. 이 thought도 품사 한번 확인할게요. 동사, 명사로 쓰여요. 그쵸? 둘 다 생각을 뜻하는 건데 동사로는 생각했다, think의 과거형으로 쓰이죠, 여러분. 그래서 think는 생각하다, thought는 생각했다이고요. 명사로는 어떤 생각을 얘기할 때 저희가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동사, 명사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면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해요. 영어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어는 이제 주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뭐 보어나 목적어 이런 아이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각자의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주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럼 만약 이 자리에 thought가 들어왔다. 그러면 걔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동사 자리에는 누구만 올 수 있어? 동사만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thought가 들어갔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생각했다를 의미하는 거겠죠. 보어와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만약에 thought가 있다. 그럼 그것도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위치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단어는 wedding이고요. 명사로 결혼 또는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아래에 보면 이제 여기 한번 우리 풀어볼 수 있게끔 문제 나와 있죠? 동사의 시제와 명사의 수에 유의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그냥 이 위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써야 되면 과거형으로 바꿔주시고 명사를 복수형으로 써야 되면은 s를 붙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동사, 명사를 변형해서 써주셔야 돼요. 써갖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 확인할 거고요. 자, start readin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배경 지식을 한글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밑에 있는 문제까지 써가지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시작을 할 건데요. 본문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랑 약속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이제 알파벳들을 적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거를 다 적으실 건데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알파벳을 쓰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어입니다. 주어는 제가 s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어가 나오면요, 해석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뭐뭇은, 뭐뭐는, 뭐뭇이, 뭐뭐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그녀가, 그분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자, 주어 다음에 뭐 오죠, 여러분? 문장에서? 동사 오죠. 맞아요. 동사는 뭐로 표현해요? we로 표현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뭐 하다로 해석해 주시면 되죠. 뭐 영어 문장은요, 이렇게 주어 동사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뒤에 보어 아니면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어는 제가 C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이 보어는 보충 설명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뭐에 대한 보충 설명이냐?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목적어는요.
주어가 이제 이 동사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대상이에요, 대상.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할 때 뭐뭇을, 뭐뭐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주어 동사 보어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2개 오는 경우도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에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보어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얘네 지금 4개가 계속 들어가죠. 주어 동사는 뭐 다 들어가고 보어가 올 때도 있고 목적어가 올 때도 있고 영어 문장은 이렇게 5가지로 다 끝나요, 여러분.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근데 문장들 보면 짧지 않던데? 영어 문장들 되게 길던데? 어떻게 저 5가지 모두 해당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의미는 전달할 수 있어요. 저 5가지로. 하지만 디테일, 되게 자세한 정보가 떨어져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을 넣으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M, 수식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소녀는 예쁘다 라고 제가 쓸 거예요. 문장이죠. 그쵸?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녀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떤 소녀? 그 교실에서 내 앞에 있는 소녀가 예쁜 거예요. 그럼 교실에서 내 앞에 있는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없어도 문장은 되죠. 그 소녀는 예쁘다. 예쁜가 보다. 근데 교실에서 내 앞에 있는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서 문장이 더 자세해졌죠. 글을 읽는 사람들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해요? 수식어라는 걸 사용해요. 그럼 이 수식어가 들어가니까 문장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엄청 길어졌죠. 근데 얘는 없어도 뭐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주어 동사 잡고 보어 잡고 목적어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수식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엄청 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좀 어려워하거나 하는 이유는 문장이 길어져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문장이 길다는 건 우선 컴마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그 컴마를 먼저 찾아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컴마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끊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의 긴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 덩어리로 우리가 문장을 볼 수가 있겠죠. 영어는 덩어리로 보시면 되게 편해요. 단어를 하나 보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묶어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제일 앞에 덩어리 한번 볼게요. A long time ago 라는 한 덩어리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를 long 따로, time 따로, ago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보시지 않죠? A long time ago 우리 어떻게 해석해요? 예전에 라고 해서 묶어서 해석하시잖아요. 그쵸?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독해할 때는. 자, 이 long time ago에는요. am이라고 적을 거예요. 왜? 얘는 수식어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이인데 근데 얘가 있음으로써 문장이 더 자세하게 변한다. 우선 아직까지는 주어 동사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제 주어 동사를 잡아야 되는데 보통 수식어로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바로 주어와 동사가 존재합니다. 자, people,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어는 은는이가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돼요. believed, believed는 믿었다. 자, 사람들은 믿었다. 그럼 이제 궁금해져요. 나를 믿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부처님을 믿는 건가? 대체 뭘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를 믿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질 건데요. 이거를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아까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뭇을, 뭐뭐를. 아, 그럼 사람들은 이거를 믿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또 엄청 길죠. 이거를 또 봐주셔야 돼요. 우선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 앞에 나오는 that이라는 거고요. 그 뒤에 다이아몬드라는 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that은 뭐라고 배우셨어요? 저것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that은 저거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저거. 가까이 있는 거는 this, 이거. 멀리 있는 거는 저거, that. 그리고 여러 개가 있으면 those 이렇게 배우죠. 문법을 조금 하신 분들은 얘를 이제 지시대명사로 배웠을 거고요. 그쵸? 그러면 제가 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게 만약 대명사면 이렇게 대명사, 명사 순서로 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대명사 쓰고 명사 쓰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뒤에 다이아몬드 뒤에 would bring이라는 모두 나왔어요. 동사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이아몬드는 명사니까 여기서는 주어로 쓰인 거거든요. 그럼 이 that은 대체 뭐야? 여기 왜 있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인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뭇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할게요. 자,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는 that이라는 아이가 존재를 하는데 이 that은 지시대명사가 아니래.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럼 대체 얘는 뭐예요? 자, 얘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접속사는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that이 대명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로도 쓰인다라는 거 오늘 꼭 챙겨가셔야 되고요. 그럼 that으로 쓰이면 얘도 저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대명사가 아니니까.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that은요, 이 주어 동사 앞에 나오는 that은요, that 뒤에 나오는 여기 동사 있죠? would bring. 이게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죠. 이거를 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올 것이라고 해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가져올 것이다는 동사거든요, 여러분. 뭐뭐 할 것이다니까. 근데 가져올 것은 명사예요, 명사.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 that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요. 뭐를 믿어요? 다이아몬드가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뭘 가져올 거라는 걸 믿어요? Good luck. 행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거죠. 자,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그쵸? 자,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행운을. 그리고 또 있어, 접속사가. 자,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캡트가 나와요, 여러분. 이 캡트는 뭐예요? 동사죠. 유지하다? 그쵸? 뭔가를 지키다? 라는 뜻이 있는데, 얘 주어 어디 갔어? 지금 이 and는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라고 연결을 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미 여기 앞에 주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and 뒤에는 주어를 또 안 쓴 거예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 했는데요? 믿고 뭐도 했어요? 유지했어요. 뭐를? them. 그것들을 계속 갖고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them이 뭔지 또 우리가 알아야겠네? 여기서 말하는 them이란 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이아몬드죠. 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대요.
to protect themselves. 자, protect는 뭐예요, 여러분? 보호하다. 그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호하다 그들을.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이상하죠? to가 있잖아요. 그럼 보호하다를 이제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보호하다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해석하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문장부터 되게 길고 복잡해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져올 거라는 것을, 행운을,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되게 문법적으로 좀 생소한 부분도 많고 길기도 길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도 좀 기네요. 여기 컴마도 보이고 그러면 접속사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접속사는 but 그리고 after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but은요. 저희가 등의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내용과 뭔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때 쓰는 그런 접속사예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fter이라는 아이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주어하고 동사의 의미를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속 접속사가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요. 이 문장의 메인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문장의 메인 주어 그리고 메인 동사는 어디에 있냐? 그 뒤에 컴마 뒤에 나오는 여기에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어, 진짜 동사가 있는 곳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선은 우리가 접속사, 종속 접속사 after에 있는 이 부분에서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찾을 건데 이미 표시는 해놨죠. A Hungarian queen이 주어가 될 거고요. placed가 동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Hungarian queen, 헝가리 여왕이 placed, 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놓았다를 여기 접속사가 있으니까 after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놓은 후에 이렇게 해석을 바꿔주셔야 돼요. 헝가리 여왕이 놓은 후에 뭐를 놨을까요? 그럼 이 원은 목적어가 될 건데요. 하나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아니고 이것도 대명사예요. 대명사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명사를 다시 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뭘 놨을까 대체? In her crown. 그녀의 왕관에 대체 뭐를 놨을까? 다이아몬드를 놨겠죠. 그렇죠? 헝가리 여왕이 다이아몬드를 그녀의 왕관에 놓은 후에 그럼 이제 주절을 보면서 진짜 주어, 진짜 동사를 잡을게요. 진짜 주어는 only royals가 될 거고요. 진짜 동사는 could have가 되겠네요. 해석을 하면 오로지 왕족들만 가질 수 있었다. 뭐를요? 다이아몬드를. 그리고는 목적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헝가리 여왕이 그거를 자기의 왕관에 딱 놓은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모두가 갖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왕족들만 가질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여기 문장들이 다 기네. later부터 여기 힘까지예요. 컴마는 있어요. 그쵸? 여기
근데 뭐 여기도 컴마가 있어서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 문장은 여전히 길어요. 그쵸? 컴마는 없는데. 그럼 이때 또 뭐를 하면 되냐? 접속사를 찾아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접속사는요. when이에요, when.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사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what, where, when, who, why, how.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 문장에서 접속사 역할도 해줘요. 근데 보통 독해 교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when. 이게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는 언제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이제 덩어리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잡았으니까 해석 한번 해볼게요. Later, 그 후에 라는 뜻이죠. In 1477, 1477년에. 그래서 연도를 얘기할 때 우리 in을 쓴다는 거 여기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 잡을까요? 근데 프린스가 여기 이제 명사니까 여기 주어 같은데 여기 뒤에 뭐도 이렇게 막 나오고 이게 다 뭐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동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요, 여러분 주어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어가 되게 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동사를 먼저 잡아주세요. gave가 동사인 거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리고 그 앞에를 다 묶으면 그게 주어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선 누가? Prince Maximilian of Austria. 오스트리아의 맥스밀리언이라는 왕자가 gave, 주었대요. 그럼 이제 뭐를 주는지가 나오겠죠? 뭐를 줬어요? Diamond ring.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어요. 누구한테 줬는지도 설명을 해줄 거잖아요. To Mary. Mary라는 분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다고 합니다. 뭐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when이 접속사니까 또 주어 동사가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he라는 주어가 존재하고 asked라는 동사가 존재하네요. 그가 물어봤어요. 그녀에게. 자, 뭘 물어봤을까요? To marry him. 결혼해 달라고. 자, 여기서 to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marry는 더 이상 결혼하다가 아니라 결혼해 달라고. 그래서 뭐뭐라고 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to를 씁니다. 여기 to 썼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여기는 뭐뭐 해달라고. to는요, 여러분, 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요. 이 동사의 의미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무조건 외우는 것보단 이렇게 독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시면 이 투부정사, 이제 to 뒤에 동사가 오는 걸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1477년에 맥스멜리안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왕자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메리에게 주었어요. 결혼해달라고 하면서. 이 뒤에 문장은 좀 짧네요. That was the very first diamond ring. 그쵸? 이거는 좋아요. 이렇게 짧은 문장들은 주어 동사 바로 잡으면 돼요. 주어 대시고요. was는 동사고요. The very first diamond ring은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보어. 아까 설명했는데 기억하세요? 보어는 보충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보충 설명이냐?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that은요, 이 위에 쓰인 that하고는 다르죠.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명사예요. 저것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거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 뭐죠? 첫 번째 다이아몬드 링이라는 거. 자, 다음 문장 however로 시작하네요. 하지만 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비어 있고 뒤에 한번 볼게요. Because
자, because도 접속사니까 네모 표시하고요. 주어 동사 잡으면 되겠죠. 그것들이 very expensive, 매우 비쌌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게 비싸니까 뭐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런 의미가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교재 옆에 보시면 여기에 얘네들을 사용해서 이제 영어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뭐 royals and nobles라고 나오고 그쵸? diamonds. 이거를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부자들만, 그러니까 왕족들만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 얘네들만 가질 수 있었으니까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으실지 잘 고민을 해서 문장 써갖고 오셔야겠네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여러분. 다음 문장도 길다. 그쵸? 보니까 여기 컴마 있고 여기에 컴마 있고 한 번씩 끊어주고 컴마가 있다는 건 접속사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as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여기 이 문장이 주절이 되겠네요. 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덩어리로 한번 보죠. In the 1870s라고 해서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도를 얘기할 때 우리 뭐를 쓴다? in을 쓴다. 근데 아까랑은 좀 다르게 아까는 in 1477 그냥 이렇게 바로 숫자 붙었죠. 근데 지금은 더가 붙고 거기에 여기 한번 지워보자. s도 붙네? 숫자 뒤에. 그쵸?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딱 1477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1870년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80년대, 뭐 2000년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1870년부터 1879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한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s를 붙여주는 거고요. 앞에 그리고 더를 붙여서 그 연대를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지워서 그런데 여기 as 접속사 있으니까 다시 한번 표시하고요. 접속사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 찾아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as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as는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discovered, 발견했다가 아니라 발견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뭐를 발견했어요? Diamond fields, 다이아몬드 산지를 발견하면서 어디에서?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죠. 남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산지를 발견을 했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more people, 주절의 주어, started, 동사가 되겠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걸 시작했어요? To buy diamonds. 자, to buy diamonds는 start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될 거고요. 자, buy, 사다죠? 근데 앞에 to 있네? 제가 to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동사가 아니라 그랬죠, 더 이상?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뭐를 시작해요? 사는 것을, 그쵸? 다이아몬드를 사는 것을 시작했다.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to는요,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to 부정사, 이거를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to 뒤에 동사가 오는 거거든요.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계속 바뀌어요. 명사로 쓸 때는 지금처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형용사로 해석이 되는 거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부사로 해석이 되면 부사는 또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 하기 위해서. 약간 위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만 잘 해석하셔도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거 문법 시간에도 다룰 때 잘 보셔야 되고요. 독해할 때 제가 이렇게 해석 써드리면 그때그때 잘 적으셔서 해석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70년대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다이아몬드 산지를 남아프리카에서 발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했죠. 다이아몬드를.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다음 문장. 여기서부터 여긴데 컴마는 하나가 있고 지금 보면 문장이 꽤 긴데 접속사는 안 보이기는 해요. 그럼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In 1947, 1947년에 The Jewel Company, The Beers had an idea.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주어를 어디까지 끊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눈에 딱 띄거든요. 동사를 먼저 잡으시고 그 앞에를 전부 다 주어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는 The Jewel Company, The Beers인데요. 보석 회사죠. 그리고 이거는 이름이 되겠고요. 거기가 had, 가졌습니다. 뭐를 가졌어요? An idea.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런 거죠. 자, 또 to 나오네요. To sell. 어떤 아이디어야? 그럼 얘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뭐 하는 아이디어겠죠. 파는. To sell. 뭐를? Even more diamonds.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팔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은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바로 주어 동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the Beers created. 동사 먼저 잡을까요? 만들어냈다, 창조해냈다. 뭐를요? The advertisement. 자, 그럼 주어는 당연히 the Beers가 되겠네요. 얘네가 만들어냈어요. 뭐를요? An advertisement.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따옴표가 있다는 건 이제 그 광고가 무엇인지 광고 문구죠. A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광고 문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여전히 길어요. 길고 접속사가 여기 and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보죠. it, 주어, was, 동사. 이렇게 비동사가 나온다는 건 뒤에 very successful, 보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란 advertisement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changed, 바꿨다. 자, 등위 접속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이제 and but so예요, 여러분. 이런 등위 접속사는요, 앞에 주어 동사가 오고요. 이 주어에 관련된 행동들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 또 여기다가 안 쓰고 그냥 바로 동사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이게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것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또 바꿨대요. 바꿨다. 뭐를 바꿔요? Many people's thoughts. 자, 여기 목적어 자리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뭐뭐를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는 제가 뭐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명사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생각했다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죠. 명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대요. 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 On diamonds.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리고 wedding rings. 자, 이 and는 문장을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지만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웨딩 링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줬네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다이아몬드와 결혼 반지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고 해요.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 보니까 컴마 있고 이게 테디 있네요. 그러면 문장 한번 볼게요. After that, 그 후로 that을 기준으로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올 거예요. People started. 그리고 they should use.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뭐를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to believe는 started의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뭐뭇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거 started to는 여기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started가 나오고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묶어서 해석해 주세요. 뭐뭐 하기, 동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했다. 그럼 사람들이 뭘 믿었는지, 뭘 믿기 시작했는지 그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that부터 이 that은 뭐 한다고요? should use의 뜻을 사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죠?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이라고 바꿔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사용하니까 뭐를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뭐를 사용해요? Diamond rings.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로? For their wedding rings. 그들의 결혼 반지로. 사실 이런 전치사 있잖아요. for. 이런 아이들은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하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흐름상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단, 항상 이 전치사와 뒤에 명사는 묶어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문은 다 봤고요. 자, 여기 이제 문제들도 이렇게 있죠, 여러분. 문제 다 풀어오시고 정답은 수업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